이제 연습 문제 11-11부터 보겠습니다. 자, 11-11 보시면 아마 이거 그래프 못 그려냈을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프로 해석해 본 적이 없어서, 자, fx는 뭐라고 나왔냐면 x-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 두 친구 중에서 값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값 중에서 크지 않은 것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하나하나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라는 건 무슨 값인지 안 나왔죠? 사실은 얘는 y, 얘는 y 해서 함수를 그려냈을 때 함수의 y 값 중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y 값 중에서 크지 않은은 대소관계로 놓고 보면 3개 있죠? 크다, 작다, 같다 있는데 크다가 아니니까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가우스 할 때 배웠죠. 그래서 크지 않은은 작거나 같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fx는 뭐가 되냐면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중에 얘가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으면 우리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온다고요. 작거나 같은 값이 되니까 작거나 같은 x-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번엔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중에 얘가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온다고요. 누가 작거나 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x의 범위가 아니죠? 식을 정리해서 x의 범위로 바꾸셔야 돼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번 내용은 아닌데 지난 시간에 하긴 했어요. 2차 부등식 하면서 0 되는 거 1하고 4예요. 양수니까 양끝값이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건 부등호 방향만 바뀌어 있으니까 x의 범위가 1과 4가 돼요. 그럼 사실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온 걸 합치면 fx가 된다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표현을 한 거고요. 요걸 조금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그림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x-1 그래프부터 그려보죠. x-1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요. 좀 밑으로 할까요? 좀 밑으로 그려보죠. 밑으로 그려보면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2, 3, 4, 5고요. 여기도 1, 2, 3, 4, 5라고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x-1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x-1.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리면 요거 인수분해 되죠? 요거 인수분해 돼서 1하고 3을 지나는 친구입니다. 1하고 3을 지나고요. 꼭지점에 x좌표 2니까 2 집어넣으면 4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는 친구고요. 아까 얘랑 얘를 같다 했었을 때 사실 이 식은 0이 되니까 이 식의 근이 1하고 4잖아요. 그럼 두 친구는 1하고 4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내용까지 넣어서 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우, 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x값에 대해 같은이니까 이거 똑같이 x로 쓰고 있죠. 그거에 대해 y값이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오겠다고요. 그럼 보세요.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2차는 여기 찍히고 1차는 여기 찍히죠? 작거나 같은 아래에 있는 걸 가져온다고요. 아래에 있는 얘를 가져올 거예요. 이 x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얘라는 겁니다. 이 x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얘고요. 요 x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얘인 거예요. 근데 여기쯤 x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여기 가리키고 하나는 여기 가리키죠?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이걸로 표현하면 밑에 있는 걸 가져온다고요.
같으니까 뭘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밑에 있는 걸 가져온다고요. 밑에 있는 거요. 누구요? 이번엔 이렇게 됩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3이 됩니다. 여기는 1,0이 되고요. 그럼 이 그림은 필요 없는 부분 지우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된다고요? y는 fx 그림이 되는 겁니다. 식으로의 의미, 그림상의 의미, 말로 표현하는 거. 모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문제에서는 1부터 5까지래요. 그럼 여기서 명확하네요. 제일 큰 y값은 얘죠. 제일 작은 y값은 이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냐면 그림상 5일 때죠. 그리고 이때 식 뭐였냐면 얘였잖아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고요.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 구한 친구가 있네요. 마이너스 1이고 x값이 2일 때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승민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어요. 집에서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림도 그려보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꼭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있죠? 이거는 꽤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런데 이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 풀기 전에 물어보죠. 그래프 그렸습니까? 그림 그렸나요? 안 그렸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A랑 B의 좌표는 찍어놓고 시작을 하셨어야 됩니다. 실제 문제를 풀었어도 A, B의 좌표를 안 찍어놨다면 안 돼요. 그림에 대한 이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푼 거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어놓으셨다면 강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1, 2, 3, 4에서 여기 0,4고요. 문제 A로 놓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1, 2 해서 여기 2,0이고요. B로 놓기로 했습니다. 선분이라고 그랬죠. A, B를 연결한 선분 A, B라고 했으니까 양 끝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혀 있고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P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P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긴 못 가요. 여기도 못 가요. 그냥 이 위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쯤 P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P점의 X좌표를 P, Y좌표를 Q라고 놓을 겁니다. 근데 P는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뒤집어 말하면 P랑 Q는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 P라고 하면 P, Q하고 PQ는 관계식이 없는데 지금은 선분 위에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직선 위에 일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관계식부터 찾아보죠. 직선이네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점 있으면 돼요. 점 있네요. 기울기 구하면 돼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기준점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 친구의 x좌표 2에서 저 친구의 x좌표 0을 뺀 거. 이 친구의 y좌표 0에서 저 친구의 y좌표 4를 뺀 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 나왔고 한 점 예로 할게요. y절편이라 너무 쉬우니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누가요? 얘가요. 됐죠?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려요? 이렇게 하면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 바깥 부분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저 내부만이니까 내부만은 결국 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함수는 들어오는 값에 따라 y값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값만 컨트롤 해주면 돼요. y값은 컨트롤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값 중심으로 기술을 할 거고요. 들어오는 값이 0과 2 사이에 있는 것만 원한다가 이걸 표현하고 있는 선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없으면 이거에 너무 당연한 문제라서 서술형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없으면 서술형에선 감점 요소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거 위에 점 PQ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P, Y자리에 Q를 넣어서 Q는 마이너스 2P 더하기 4고요. X자리에 P까지 같이 넣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 맞아보죠. 여기에서 P에서 수선을 떨군다고 되어 있어요. X축에 수선 떨군다. 그럼 여기를 M이라고 놨고요. 그럼 이 친구는 P, 0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원점을 O라고 놔서 삼각형 OMP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알 수 있죠. OMP 무슨 삼각형이에요? 가연씨, OMP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맞아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표시하고 삼각형 이름 적으신 다음에 등호 적죠? 그럼 무조건 뭘 의미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요. 오른쪽엔 넓이를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도형하고 기호한 다음에 등호 있으면 오른쪽은 무조건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OMP 넓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P점의 X좌표. 여기까지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네, P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냥 좌표.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OMP는 이걸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Q인데 Q를 아까 전에 이걸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P 더하기 4예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하고 P 하고 마이너스 2P 더하기 4.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풀어내지 않을 거고요. P에 대한 몇 차인가요? P에 대한 몇 차예요? 콕 집어야 대답할 겁니까? P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2차고 인수분해 되어 있어요. 가로축 P고요. 세로축 있는데 이거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1, 2 해서 2가 되죠. 그럼 여기랑 여기 지나면서 위로 볼록해요. 꼭지점의 X좌표 1입니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1, 2예요. 1이네요. 그럼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근데 우린 이거 다 가져오면 안 돼요. 이 친구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올 거냐면 여기만. 왜 잘렸어? 0부터 2까지만. 그럼 0부터 2까지만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요. 이때네요. 그러면 제일 큰 넓이는 1인데 그때 P의 좌표는 P, Q였죠?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어디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문제에서 좌표 물어봤으니까요. 답은 1,2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은 생략할까요? 다른 거 하고 시간 남으면 15번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X로 놓는 게 뭐를 X로 놔야 되냐면요. 5원 단위로 올라가는 횟수를 X로 놔야 돼요. 그래서 X에 1 들어오면 5원이 올라가고 2 들어오면 10원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지 풀립니다. 다르게 푸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제일 간단해요. 그 다음에 부교재 197번 보겠습니다. 자, 197번. 점 P가 두 점을 연결한 선분 AB를 움직인다. 얘랑 똑같은 문제죠. 근데 식이 바뀌어 있어요. 식이 바뀌어 있어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림부터 그려보죠. 그림 그려서 A, B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1, 마이너스 2 여기쯤 있겠네요. A 1, 마이너스 2, B는 5, 2, 3, 4, 5, 2 여기쯤 있겠네요. B 5,2 그러면 선분이니까 양끝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 위에 P가 있다고요. 그럼 아까처럼 P, Q로 놨는데 PQ의 관계식 찾을 수 있습니다. PQ의 관계식 찾는다면 문제에서 P가 P, Q가 아니고 다른 걸로 나왔군요. X, Y로 나왔거든요. 그럼 XY의 관계식 찾으면 돼요. XY의 관계식 찾으면 되고 역시 직선이니까 기울기부터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는 얘 기준으로 잡을게요. 5-1분의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4분의 4니까 기울기 1이네요. 그리고 요거 지난다고 할게요. 그러면 Y는 기울기 1에 X-1 마이너스 2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Y, P.XY의 관계식은 얘가 되는 겁니다. 빠진 거 있죠?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니까 X 좌표 중심으로 해석해서 이건데 X가 1과 5 사이에 있다. 이걸로 해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Y 자리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3이라고 쓸 수 있는데 X의 범위가 1부터 5 사이일 때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 주어져 있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대한 내용을 k라고 놓고 우리는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y 자리에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3의 제곱은 k인데 x의 범위가 1과 5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할게요.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는 k라고 놓을게요. 는 k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면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k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y는 문제에 써서 y라고 안 쓴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고요. 계략적으로만 그릴게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됐죠? 근해 공식 앞부분 2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2예요. 그럼 2, 땡땡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1부터 5까지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럼 1은 여기 있겠네요. 왜? 위로 볼록으로 그랬죠? 미쳤나봐요. 아래로 볼록이죠. 이거 최고차익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미안해요. 꼭지점의 x좌표 2예요.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가져와야 되는 건 x의 범위가 1부터 5면 여기서 한참 오른쪽으로 가죠. 5까지.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면 그거의 y값이 세로축의 값이 k인데 그 k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고요. 이때겠네요. 그죠? 그래서 x에 2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 2 집어넣으면 6 빼기 12 더하기 9예요. 15 빼기 12니까 3이 되겠네요. x는 얼마일 때? 2일 때 가장 작은 값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3이 돼요. 누가 카톡이 왔어요. 이거 누구 겁니까? 네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내실 때 무음이나 신동으로 해서 내세요. 최소값은 3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한정 지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선 결국 꼭지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똑같은 문제인데 최소까지 물어보면 한정 지은 범위가 의미가 생깁니다. 됐고요. 201번입니다. 201번 볼까요? 201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연속적으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가 있고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최소를 만들어주는 k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6일 때 그걸 만들어주는 나와서 빨리 바꿔주세요. 네. 그걸 만들어주는 k값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기쟁이군요.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요. 인기쟁이입니다. 뭐래요? 동갑을 해요? 아,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치환해서 풀어야겠습니다. 요거 전개하면 4차 되고 4차는 그래프 그릴 수도 없고요. 심지어 변수가 y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x를 잠시 t라고 치환할 거고요. 치환하면 범위 변경되는 거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래프 그려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얘는 가로축 x고 세로축 t예요. 0하고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됐죠? 근데 이 친구를 그려놓고 x의 범위가 특별히 없어요. 그럼 x 모든 실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질 수 있는 t의 범위는 이 순간보다 위에 있다 하면 되겠죠? x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 친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이런 걸 달고 다시 바꾸면 t제곱 마이너스 4t y 플러스 5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k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의 y는 실수고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을 구했더니 6이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k는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원래 이렇게 나오면 는 u라고 할게요. t까지 썼으니까 다음 변수인 u로 적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그리고 넘기면서 뭐로 정리할 거냐면 y로 정리할 겁니다. 는 u를 쓰는 순간 이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요. 2차 방정식이 실수인 y 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y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실근이 존재하니까 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판별식을 이용할 겁니다.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부터 할게요. 5y제곱 마이너스 4ty y가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요. 4로 묶어서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t 플러스 2y 하면 이 친구 해결됐고요. 남는 거 t제곱 플러스 k 있고요. 이거 넘길게요. 마이너스 u는 0이 됩니다. 근데 이게 y에 대한 실근이 존재한다고요. 판별식 쓸 겁니다. b, 얘가 b죠.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5고요. c는 t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u가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4 하나 있죠? 여기도 4 두 개 있는데 하나 사라지면 4 붙고요. 앞에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가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하고 t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u가 붙어요. 정리하면 4t제곱 마이너스 5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하고요. t에 대한 1차는 여기밖에 없네요. 16t 될 거고요. 플러스 16 마이너스 k 플러스 u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근데 우리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는 u 했잖아요. 이 최소값은 u의 최소값이 6이라는 거예요. 식을 u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볼게요. u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마이너스 u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6 마이너스 k고 잊으시면 안 돼요. t의 범위는 뭐였었냐면 어디냐? t의 범위 여기요. t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걸 마이너스 u니까 u로 바꿔볼게요. 양변의 음수배하면 u는 크거나 같다예요. u는 크거나 같다 되고 t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6t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6 플러스 k 이런 구조가 된다고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u의 가장 작은 값이 6이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물론 어디서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요. 됐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 8입니다. t좌표군요. t좌표 8이에요. 8 집어넣으면 64 빼기 얼마냐? 16 곱하기 8 하면 6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6 더하기 k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4 빼기 16 더하기 k가 되니까 얼마냐? 80? k 마이너스 80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근데 우린 이 그래프 가로축 t예요. 가로축 t고요. 세로축이 지금 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인데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가 8이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있어요. 한참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오면 이 친구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이 포인트보다 다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k-8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t제곱 마이너스 16t 이 친구가 이거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u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k-80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 나왔어요? 6이라고 나왔죠? 이게 얼마라고요? 6이란 이야기입니다. k가 얼마 결국? 86이란 이야기고요. 자, 하나만 더요. 계산이 조금 능숙하면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볼게요. 아마 해설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주목해 볼게요. 이거 결국 가만 놓고 보면 k-80이 6인, 즉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였냐면 판별식 d가 0인 순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판별식 d가 0이면 우리 뭘 가진다고 했죠?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을 가집니다. 중근을 가진다의 다른 표현은 완전제곱식이란 이야기예요. 결국 이거의 해법은 완전제곱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시고 완전제곱식을 다이렉트로 만드실 수 있다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대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해설에서는 두 종류의 완전제곱식의 덧셈 형태로 만든 거고요. 선생님이 이거 쓴 거는 한 종류의 완전제곱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시고 t제곱 마이너스 4ty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t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t에 대한 1차 개수의 절반인 마이너스 2y 전체 제곱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t 마이너스 2y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요거 4y 제곱이죠? 5y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나면 y 제곱 마이너스 8y가 남아요. 그럼 여기 완전제곱식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16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셔도 됐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선생님 뭐 숫자가 틀렸나 본데요? 왜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4ac t 플러스 2 어디요? 맞아요. 여기 16이죠? 숫자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거 약분했어요. 약분한 거라서 맞아요. 이거 뭐가 이상한데? 선생님 계산 뭘 잘못했나 본데요? 그러면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 맞고요. 16t 맞고 플러스 16. 아이고 이걸 안 넣네. 미안해요. 이걸 안 넣었어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고요. 요거 넣으면 이게 아니죠. 5배를 붙여야 되는데 5배를 안 붙였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5u가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5u가 되겠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k 이렇게 되고요. 이건 그대로고요. 그럼 주어진 식이 음수배한 거니까 플러스 5k로 바뀔 거예요. 근데 u니까 여기 5분의 1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 나온 거에 5분의 1 한 거예요. 왜 그래? 그래서 이거 나온 거에 5분의 1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요. 5분의 k-80이 6이면 돼요. 그럼 k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네, 저걸 잘못 썼네요. 어쨌든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완전제곱식이 보이면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모두 완전제곱에 관련된 판별식 D가 0인 것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됐고요. 202번입니다. 202번 물어볼게요. 절대값 그래프 나요? 네. 이거 하려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 그려내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죠.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예요. 얘는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x제곱의 절대값 빼기 2 절대값 x랑 똑같다고요. x에만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긴 거예요? 원래 그래프는 0하고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였다고요. 이거였는데 x에만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y축 오른쪽 부분 살리고 그걸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w자 모양이 fx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y는 마이너스 fx 전체의 제곱 빼기 4fx 플러스 6의 최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잠시만 fx를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fx는 t라고 하면 이 똑같은 그래프인데 y 대신 t를 쓴 거예요. 세로축의 값이 t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y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고요. 치환한 거죠. 범위 찾으셔야 돼요. 범위 어떻게 찾는다고요? 그래프 그려서요. 그려져 있네요.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x는 한 게 없어요. 모든 실수예요.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죠. 그럼 우린 이 그래프의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역시 그래프 그려보셔야겠죠.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입니다. 꼭지점의 변수 t니까 t좌표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a. 됐죠?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땡땡땡인데 우리 다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뭐만 가져오냐면 t가 마이너스 1 크거나 같을 때만 가져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겠죠? 우리 가져오는 그래프는 얘만 가져온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y값, 최대값은 얘잖아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마1 뿔 4 뿔 6이니까 9가 되네요. 근데 t는 우리 편의상 넣은 거고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얘랑 얘네요. 얼마랑 얼마예요? x가 얼마랑 얼마일 때?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최대값 9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치환했죠? 치환했죠? 범위 변경되는 건 그림 그려서 해석을 했습니다. 됐죠? 다음 206번입니다. 206번 풀었나요? 풀었나요? 그럼 풀기 전에 물어보죠. 206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좌표를 잡을 겁니다. 좌표를 잡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 P점이나 Q점이나 R점이나 S점 중에 하나의 좌표를 잡을 거예요. 이유는 PQRS가 서로 수직인 형태이기 때문에 P랑 S는 Y좌표가 같고요. P랑 Q는 X좌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S랑 R은 X좌표가 같고 Q랑 R은 보이듯이 Y좌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하나 잡으면 나머지 친구들을 공유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쓰는 건 안 좋은 풀이에요. 빡세요. 개빡셉니다. 뭐가 빡세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고 여기쯤에 P, 그 다음에 떨궈서 Q, 그리고 여기 R, S 해서 만약에 이 점을 A, B라고 놓으면 떨궜으니까 여기 A고요. 이렇게 떨궜으니까 여기 땡땡땡, B죠. 그럼 여기 C로 또 잡아야 돼요. C로 또 잡아서 떨구면 여기 C, 0이다, A, 0이다 이렇게 해야 되면 변수가 늘어나거든요. 변수가 늘어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좌표가 아니에요. 좌표가 아니고 이 둘레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이 둘레의 길이는 평행이동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좌우로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그래프를 Y축이 저기 있죠. 근데 Y축이 너무나도 편하게 꼭지점에 온다고 해도 길이에는 변화가 없어요. 맞습니까? 승민이는 어디 보세요? 어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쯤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꼭지점으로 옮겨올 겁니다. 꼭지점으로 옮겨올 거예요.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랑 이게 같은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변수를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칭이 가능한 형태로 옮겨올 거고요. 지금 원래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예요. 그럼 현재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현재 3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y축이 여기 오게 만들고 싶다고요. 그럼 원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왼쪽 옮길 겁니다.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가 될 겁니다. 뭔 짓을 하면요. 이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3칸 밀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배웠죠? 왜인지는 안 배웠는데 배웠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 모든 x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는 겁니다. x 마이너스 3이니까. 자,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이에요. x자리에 x 플러스 3 넣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어진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제일 앞에 있고요. x 플러스 3
다음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너무나도 보기 좋죠? 승민이 안 보고 끄덕끄덕해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딱 9 나오네요. 그럼 이렇게 생겨 있는 친구 안에 요렇게 직사각형을 잡았다고요. 그럼 옮겨갔으니까 Q 프라임, P 프라임, R 프라임, S 프라임이라고 놓고요. 이 길이를 K라고 놔볼게요. 그럼 대칭성에 의해 이 길이도 K가 되고요. 그럼 이거의 좌표는 X좌표 K, Y좌표는 여기 넣으면 나오겠네요. 여기 넣으면 나와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이 돼요. 됐죠? 그럼 이 높이가 얘입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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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 친구 두 개 있으니까 다 더하면 4K 플러스 마이너스 K, 아니 마이너스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의 2배가 된다. 이게 길이가 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 되고요. K 조심하셔야 돼요. 길이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이 3보다는 작아야 돼요. 3 넘어가면 다른 도형이 되니까요. 그래서 3보다 작다로 씁니다. 전개해서 정리하죠. 그럼 요거 전개하면 합차 공식이라 K제곱 빼기 9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K제곱 요거부터 적어야겠네요. 4K 마이너스 플러스 18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 자체가 L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아니다. 꼭지점으로 다이렉트로 가죠. 자,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해요. 꼭지점의 K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입니다. Y좌표 필요하면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 그려서 0부터 3까지 가져오잖아요. 0은 왼쪽으로 한 칸, 3은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좀 더 멀리.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제일 큰 건 이때겠네요. 1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K에 1을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1일 때 최소값은 집어넣으면 22에서 2가 빠지니까 최대값은 20이 되고요. 하나만 더요.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좌표는 뭐가 되냐면 1,8이 됩니다. 넣어보시면 맞을 거예요. 4하고 2. 네, 맞아요. 1,8이죠? 근데 이게 옮겨온 거잖아요. 원래 여기죠. 마이너스 3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1,8이 됐으니까 원래는 4,8일 겁니다. 이렇게 원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원래 좌표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원래 좌표를 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A, B, C, D로 놓고 문제 푸시는 거 아닙니다. 대칭성 활용하신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길어져요. 알겠죠? 대칭성이 보이면 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됐어요. 학교 시험 문제 간간히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11번 보겠습니다. 자, 211번 보시면 문제 그래프 식도 나와 있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고 식도 나와 있고 친절하게 그래프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 4, 6 여기 지나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 4, 6 여기 6하고 해서 여기를 a 0,6이죠. 여기 b 1,0이고요. 여기 c 6,0입니다. 그럼 1하고 6의 가운데는 3분의 5죠? 여기쯤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 여기 꼭지점도 대충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 점 P가 A에서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 어디까지? B를 거쳐 C까지 온다고요. 여기까지 오네요. 그러면 그 친구 있는 라인을 다른 색으로 칠해보면 여기서 출발한 친구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P가 존재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P를 문제에서 A, B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어디 위의 점이니까? 저기 위의 점이니까 A,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결국 y좌표가 아니고 x좌표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건 a의 값이 0부터 6까지 올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쓸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랑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a 더하기 b 자리에 뭐라고 적는다고요? 이거라고 적을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6을 적을 거고요. 거기 뒤에 5 있고요. a의 범위가 0부터 6까지만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동류항 정리하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 근데 a의 범위가 0부터 6이고요. 잠시 얘는 k 해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죠. 가로축이 a고요. 세로축이 k인 친구로 그려낼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꼭지점의 a좌표는 3이에요. 그리고 y좌표는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11이니까 2가 되나요? 네, 2가 되네요. 3,2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입니다. 개형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 친구의 0부터 6까지 가져온다고요. 딱 대칭이네요. 세 칸이니까 딱 대칭이죠. 그럼 뭐를 넣었을 때가 이 그림은 3을 넣었을 때가 A에 3을 넣었을 때가 전체의 최소값 2가 나올 거고요. A에 0 또는 6을 넣는다면 대칭이니까 어느 걸 넣어도 상관없죠. 그럼 0 넣는 게 계산이 제일 편하겠네요. 최대값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얼마? 13이 되겠네요. 뭐예요? 그냥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어미 내 그래프 그리고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없나요? 오늘 할 거 3, 4차 방정식 하고요.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3, 4차 방정식은 사실 우리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만 상기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3, 4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요. 해법 무슨 뜻이었어요?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문제풀이 방법이니까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 했었습니다. 인수분해 했었고요. 인수분해가 두 개로 나뉘어졌죠. 1번 뭐였었냐면 기억나요? 그냥 공식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이용을 하는 거였고 이 공식은 두 개였어요. 2차 말고요. 3차에 해당하는 거 2부에도 쓰인다고 꼭 외워야 되는 거 두 개였었어요. 완전 세제곱식입니다.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뿔마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뿔마 b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었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가로 없어도 되겠군요. 자, 이렇게 생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었고요. 요건 a 뿔마 b에 a제곱 부호 반대 맞불 둘의 곱 더하기 뒤에 거에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거 나중에도 나온다고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시험 볼 때 기억해야 된다고 그런 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라든지 혹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었어요. 그거는 시험 볼 때는 필요하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인수정리가 있었습니다. 자, 인수정리 어디서 출발했었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출발했었죠, 사실. 나머지 정리에서 출발한 이야기였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입해서 0 되는 값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A를 대입했는데 X에 A를 대입했는데 식이 0이 된다면 우리 X-A를 인수로 가진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인수정리였었습니다. 식에다 1 넣었는데 0 되면 X-1을 인수로 가진다. X에다 마이너스 2 넣었는데 0 된다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다. 이게 인수정리였었죠. 대입해서 찾는 거였고요. 숫자는 원래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에 약수에 뿔마를 붙여서 넣었는데 보통 그냥 뿔마 1, 뿔마 2, 뿔마 3을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해결이 됐었습니다. 됐죠? 이게 복소수 배우기 직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인수분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수한 형태요. 특수한 형태의 인수분해입니다. 이건 해법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특수한 형태 인수분해고 근데 사실 앞에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였었냐면요.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 뭘 보고 보기차식이라고 했죠? 짝수 차수만 있는 게 보기차식이었습니다. 2차, 4차, 상수 이런 식으로만 있는 게 보기차식이었고요. 요건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2차, 4차 이런 것만 있어서 치환했고요.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있었어요. 이렇게 치환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있으면 하면 됐고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우리 뭘로 바꿨냐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꿨습니다. 기억나죠?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꾸기 위해 세 가지 형태를 써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중에 하나로 찾아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공간이 부족하네요. 연결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뭐 있었냐면 상반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상반방정식이고요. 상반방정식은 개수가 대칭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시를 하나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ax 4제곱, bx 3제곱 더하기 cx 제곱한 다음에 요 개수가 다시 뜹니다. bx하고요. 요 개수가 다시 떠서 a. 이렇게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인 구조를 띠는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변형된 형태도 살짝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일반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얘도 역시 투스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고 x제곱으로 역시 식전체를 묶는 겁니다.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놓으면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빼기 2가 돼서 이 치환하고 치환 후 정리하시면 됐었습니다. 요게 상반방정식 해법입니다. 우리 앞에 푼 거 있었어요. 앞에 푼 거 있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요.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니까 외워야 되는 거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홀수차수 방정식. 홀수차수 몇 차 말하는 거냐면 1차, 3차, 5차 같은 거예요. 이 5차는 거의 안 다루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요. 홀수차수 방정식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답니다. (3차) 방정식은 뭔 짓을 해도 실근이 하나 있어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적분에 가서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외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실개수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실개수 방정식은 허근을 꼭 뭐라고 이야기하죠? 꼭 켤레 형태로 가진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켤레 형태로 가진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근이 한 개인 건 말이 안 돼요. 이 친구에 켤레가 없잖아요. 그죠? 실개수 방정식이라면 허근이 하나 나오면 그 친구의 켤레 형태가 무조건 또 다른 근입니다. 그래서 4차죠? 그러면 실근 2개, 허근 2개 돼요. 근데 4차인데 허근 3개, 실근 하나 이런 거 안 됩니다. 허근 3개인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4차면 허근해서 허근 4개는 돼요. 이렇게 그 켤레 형태, 이렇게 켤레 형태. 이건 됩니다. 알겠죠? 그것도 안 돼요. 4차인데 실근 하나에, 허근 하나에 실근 3개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3차예요. 그럼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돼요. 실근 돼요. 근데 허근 안 됩니다. 왜요?
이거에도 걸리고 이거에도 걸리잖아요.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으로선 그냥 암기할 겁니다. 됐죠? 사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앞에서 다 했었던 이야기예요. 인수분해 이야기나 곱셈 공식 이야기하면서 다 다뤘었던 이야기고 그때 이거 인수분해를 하려고 사실은 계속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석이 순서가 살짝 꼬여서 그러는데 요게 원래는 부등식 이야기보다 조금 더 앞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부등식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인 내용인 오메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이야기 할 거거든요. 이건 처음 개념 잡을 때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W 아니에요. 그리고 W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말고 꼬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트와이스 그거 아닙니까? 써놓고 보니까. 예. 어쨌든, 오메가는 좀 크게 썼는데요. 사실은 작게 적혀요. 그래서 소문자 형태고요. 요거 대문자는 이겁니다.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과학기호에 있어요. 저항. 옴. 그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라서 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대문자고 이게 소문자입니다. 네, 그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헉은 오메가고요. 헉은 오메가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메가는 특정 값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고요. 파이는 3.14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신하는 값입니다. 써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메가는 특정 값이 아니에요. 그냥 허근을 의미하는 수많은 기호들 중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오메가인 것뿐입니다. 그럼 오메가는 얼마다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메가는 이 식의 허근을 표현하고 있다인 거예요. 알겠죠?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값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6가지의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로 가지고 갈 거예요. 특히 두 번째를 실제 문제에서 많이 쓸 거고요. 첫 번째는 오메가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됐죠? 그럼 식이 뭐냐에 따라 오메가의 값은 계속 변하고 이 6가지의 값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6가지 값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본 바로 선생님한테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데서 잘못 배운 친구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건 식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많이 쓰이는 예시 2개, 많이는 안 쓰이는데 어렵게 나오면 쓰이는 예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6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 세제곱은 1이 있어요.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자, 적는 거 멈추고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적을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적는 시간 멈추고 보시면요. 몇 차 방정식인가요? 3차죠. 그럼 실근, 허근 합쳐서 근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를 해보죠. 허근 3개 되나요? 안 되죠. 허근 2개 되나요? 될 수도 있죠. 허근 1개인 거 되나요? 안 되죠. 허근은 쌍으로만, 그 켤레 형태로만 존재하니까 하나인 거 안 돼요? 허근 없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실근 3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차 방정식이라고요? 3차. 3차 방정식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할 겁니다. 그럼 얘를 넘길게요. x세제곱 빼기 1세제곱은 0 만들어요. 1인데 1세제곱이에요. 이거 아까 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는 x-1 한 다음에 앞에 거의 제곱 부호 반대 더하기 둘의 곱 x 뒤에 거의 제곱 1이에요. 자, 인수분해 됐습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죠? 1입니다. 이거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실근이죠. 그럼 얘가 오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기로 했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변씩 d 써보면 d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음수죠?
판별식 D가 음수면 무슨 근 가진다고요? 판별식 D가 음수면 허근 가진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근 2개 있을 텐데 하나가 오메가예요. 그럼 또 다른 친구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의 켤레 형태인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나왔어요. 얘는 근이 실근 어근 합쳐서 1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아니라고요. 특정값이 아니라고요. 근의 공식 써봅시다. 이건 지울 거예요. 근의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한 허근이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또 다른 허근이에요. 그럼 얘가 오메가냐? 모른다고요. 얘가 오메가냐? 모른다고요. 누가 오메가인지 몰라요. 오메가는 뭐가 아니라고요. 고정된 특정 값이 아니에요. 얘가 오메가여도 되고 얘가 오메가여도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가 오메가가 아닐 수도 있고 얘가 오메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이게 오메가든 이게 오메가든 상관없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가 얼마인지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오메가는 얼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6가지 값을 찾아야 돼요. 6가지 값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찾을 거고요. 이건 보세요. 방정식이죠. 미지수랑 등호 있으니까요. 근이네요.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미지수에 넣어서 식을 만족시킨다고요. 그럼 여기에 1 넣으면 식 성립하나요? 하죠. 하죠. 그럼 오메가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겠죠. 근이니까. 그럼 우리 나온 첫 번째 이야기.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요?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요? 근인 거 구했잖아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오메가 바를 이 식에 넣어도 성립하겠죠. 근이니까. 그러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 대입한 거예요. 이것도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의 근이기도 하지만 얘의 근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넣어도 성립하겠네요. 여기에 1 넣으면 성립하나요? 해요. 여기에 1 넣으면 성립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0 아니잖아요. 오메가 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된다고요. 여기 넣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근이니까. 그럼 오메가 바도 당연히 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럼 이 4개는 근에 관련된 내용이라 대입해서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요. 이거 몇 차예요? 2차죠. 근 2개 나왔죠. 근 2개와 개수들이 모두 나왔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2근의 합이네요. 2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2근의 곱은요? 1이 되겠죠. 이건 뭘로 구한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구한 겁니다. 그럼 이 6개를 구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이제 찾으면 돼요. 뭘 물어볼 거냐면 문제에선 오메가 4제곱 같은 걸 물어봅니다. 그럼 오메가 4제곱 차수가 높죠? 낮출 거예요. 뭘 이용해서요? 6개 중에서요. 오메가에 관련된 거 여기 있죠? 여긴 오메가 바가 있으니까 안 쓰겠네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와 같습니다. 4차를 1차로 줄였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그럼 이거는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요. 오메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친구들을 이용하겠죠? 이 친구? 그럼 여기 있네요. 양변 오메가로 나누면 됩니다. 또는요.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하면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4개는 근에 대입해서 구하고 2개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구한다 인 거지 결과물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에 대해 이번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다라고 놔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좀 다르게 되잖아요. 1은 1세제곱이니까 이거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근이 마이너스 1 오메가 바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6개가 달라요. 결과물이 다릅니다. 자, 결과물 첫 번째. 이거 근이니까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을. 6개를 찾는다를 기억하는 거지 결과물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바도 넣으면 성립하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죠. 3차에 대입했는데 이번엔 2차에 대입해도 근이 되잖아요. 가연아, 아직 자면 안 돼요. 눈이 돌아갔어요. 자, 여기 넣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 되고요. 대입한 것 뿐입니다. 대입하면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고요.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됐죠? 자, 그럼 똑같은 오메가 4제곱을 물어봤어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였어요? 여기 마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요. 이번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면 아까 전에는 저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걸 나눠볼까요? 이거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넘기면 1이 되는 거죠. 아까랑 다르죠. 그러니까 결과물을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6개를 구하는데 4개는 근에 대입하는 거고요. 남은 2개는 뭐라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식이 바뀌면 이 값들이 다 바뀌어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도, 구해야 되는 것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직접 구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이렇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엔 너무 자주 쓰입니다. 그땐 외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두 종류. 안 쓰이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안 쓰이는 거. 적으세요. 예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쓰이긴 하는데 목동권에서 나옵니다. 목동권에서 나오는 거라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x 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볼게요.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고 인수분해에서 허근을 만드는 파트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0 만들면 인수분해 되겠죠? x-2에 x제곱하고 플러스로 바꾸고 둘의 곱이니까 2x 하고 뒤에 거의 제곱이라 4는 0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실근 2를 가지고요. 요게 판별식 뒤쓰면 음수 나와요. 허근 가진다는 거죠. 한 허근이 오메가, 또 다른 근은 오메가 바. 그래서 이 친구의 근은 2 오메가 바 이렇게 3개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대입할 거예요. 오메가를 여기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이번에 8인 겁니다. 똑같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8인 거고요. 근이니까요. 이 두 친구는 여기에 근이기도 하니까 3번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고요. 4번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 더하기 4는 0이 되고요. 마지막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이고 두 근의 곱은 4가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식이.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대입하는 거 4개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2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전처럼 오메가 4제곱을 물어본다면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고요. 이 경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8. 그럼 얘는 8 오메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적는 거고요. 이번 건 조금 다르게 적어볼까요? 이거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 더하기 4 오메가로 해야 되나요? 오메가 분의 4. 아까 오메가 분의 1이었는데 이렇게요. 이렇게로 논다면 이게 사실 이거예요. 이거를 오메가로 나눈 게 얘입니다. 관련된 애가 나오죠. 이게 오메가가 되고요. 이건 오메가 분의 4 되니까 플러스 2 넘어가면 얘는 사실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어진 6가지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적절히 찾아서 정리를 한다. 이거고요.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로 낮추는 겁니다. 됐죠? 정석에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은 종료하겠습니다. 자,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고요.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기본 문제 12-5번입니다. 문제에 x세제곱 빼기 1은 0이 있는데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놨어요.
물론 전형적인 문제니까 외우고 계셔도 좋겠지만 정석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가겠습니다. x세제곱 빼기 1세제곱이고요. 얘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실근 1, 허근 오메가, 오메가 바의 두 개를 가진다고요. 그럼 6개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1번. 오메가가 얘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오메가 바도 역시 세제곱하면 1이 된다. 3번. 여기 대입할 겁니다. 이번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4번.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고요. 5번. 근각의 수관계입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6번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됐죠? 자, 그럼 아까 이야기 안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 내용. 둘 곱해서 1이라는 건 둘이 무슨 관계란 이야기죠? 둘을 곱했는데 1이 됐다는 건 둘이 무슨 관계란 이야기예요? 3에 곱해서 1 되는 수 누구예요? 야, 이건 알잖아. 3에 곱해서 1 되는 수 누구예요? 3분의 1. 5에 곱해서 1 되는 수 얼마예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역수예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역수 관계라는 걸 숨겨놨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첫 번째 이야기. 이 6개의 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 쭉 가서 빼기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있는데 우리 조금만 더 쓸게요. 이런 규칙이라면 오메가 8제곱 빼기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오메가 12제곱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오메가 100제곱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기에 쓰여있는 항은 몇 개입니까? 이런 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네, 선생님이 찾아줘봤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규칙성을 보고 몇 개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50개, 51개, 52개, 49개, 48개 중에 몇 개일까요? 51개입니다. 2, 4, 6, 8, 10 하면 100까지, 1부터 100까지 중에 짝수만 모아놨죠? 50개예요. 그거에 하나 더 붙었으니까 51개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51개를 더하거나 빼래요. 너무 많죠?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순환하거나 혹은 규칙적으로 변하는 걸 보이거나. 근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복소수 하면서 했어요. 순환하거나 규칙성 보이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별거 없었죠? 직접 구하는 거였습니다. 직접 구할 거예요. 차수를 좀 낮추거나 해서 구해볼게요. 1은 1이니까 됐고요. 밑으로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있고요. 오메가 4제곱 있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간단해졌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6제곱 있죠.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요. 오메가 8제곱은 이 친구의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메가 6제곱이 아까 1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뭐라고요?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아요? 이게 1이니까 오메가 제곱과 똑같습니다. 아직 모양이 반복해서 나오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는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하고 거기에 오메가 곱한 거예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세제곱은 1, 오메가하고 앞에 마이너스 있네요.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가만 놓고 보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럼 다음 것도 구해보죠. 오메가 12제곱이에요. 오메가 12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4제곱입니다. 얼마죠? 1이에요. 다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이 나왔죠. 그럼 혹시 다음 게 이게 나오면 되거든요. 다음 게 이게 나온다면 규칙적으로 반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거는 빼기 오메가 16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4제곱, 12제곱, 15제곱. 아니죠? 14제곱이어야죠. 14제곱이니까 4제곱해서 12제곱에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뭐예요? 반복하고 있잖아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생님이 10개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6개 하고 7번째 만에 반복하는 걸 찾았어요. 몇 개 단위로 돌아요? 6개 단위로 도는 겁니다. 됐죠? 이건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몇 개 있어요, 항이?
51개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51개를 6으로 나눠요. 그러면 6, 8에 48하고 나머지 3이죠? 그럼 이 친구가 8번 반복되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 둘, 셋까지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8번 반복된다면 더하면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0이니까 사실은 0이 8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가 나와요? 하나, 둘, 셋이 나오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뭘로 표현하라고 그랬냐면요. A 오메가 더하기 B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2차가 없어야 돼요. 오메가에 대한 2차. 오메가에 대한 2차를 1차와 상수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 오메가 제곱의 음수배 했으니까 얘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예요. 그래서 얘는 2 오메가 더하기 2가 되니까 A, B는 2가 됩니다. 뭐예요? 그냥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 규칙성은 딱 보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하시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보자. 결국 이걸 위해서는 이 문제는 얘랑 얘밖에 안 썼어요. 오메가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근데 밑에 있는 2번 보시면 2번은 오메가 분의 1. 이건 좀 아예 밑으로 적을게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하고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하기 오메가 바의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분의 1 오메가 바의 6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좀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 세제곱 얼마예요? 1이었죠? 그래서 얘는 우선 1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오메가 5제곱이 있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거기에 오메가 제곱을 한 거라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세 친구가 뭐가 되냐면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1분의 1이에요. 맞죠? 분수의 덧셈입니다. 뭐 하고 싶어요? 통분해서 정리할 거예요. 이거 통분해서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입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냐면 0이에요. 그래서 이거 3개 0입니다. 이거 3개 0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음 친구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거 다음은 오메가 7제곱분의 1, 오메가 9제곱분의 1, 오메가 11제곱분의 1인데 이건 얘랑 똑같아요. 오메가 세제곱에 제곱하고 오메가 붙이는 거니까요. 얘는 얘랑 똑같죠. 여기에 제곱을 한 게 얘니까 여기에 제곱을 한 게 얘면 당연히 똑같겠죠.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개 단위로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도 똑같겠죠. 유사하겠죠. 3개 단위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오메가 바의 6제곱 여기 있네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 1입니다. 오메가 바의 4제곱인데 이건 오메가 바랑 똑같고요. 그죠? 오메가 바의 제곱이네요. 역시 통분해서 이 친구들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돼요.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3개 단위로 0 되고 반복됩니다. 그럼 지금 얼마까지 있냐면 오메가 9까지 되어 있죠. 여기는 더 이상 안 했네요. 오메가 9까지 했으니까 3개 0이고 그 다음 3개 0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남은 거 뭐 있어요? 이거 이후에 남은 거. 오메가 7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8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9제곱분의 1 이렇게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하시는데 요거 간단히 하면 아까 쓴 것처럼 오메가 분의 1 될 거고요. 이건 뭐 돼요? 1분의 1 될 거고요. 이건 뭐가 됐나요?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이 돼요. 됐습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걸 우리 최종 목표 뭐라고 문제에 나와 있냐면 A 오메가 더하기 B로 만드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요거를 오메가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힌트는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요거는.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많이 더하면 순환성이나 규칙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끝.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하고요. 퀴즈 보죠. 일일 테스트.